네, 오늘 좀 흥미로운 투자 소식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벤슨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요. 보통은 기술주나 금 같은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아, 네. 기술주 중심 펀드들이 있죠.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에너지 인프라 기업, 이름이 원오크, ONK인데 여기에 꽤 큰 규모로 신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원오크요? 에너지 인프라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아니 잘 나가는 기술주도 많은데 왜 갑자기 전통 에너지 기업일까? 그것도 이 원오크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보면 좀 부진했거든요. 아, 주가가 안 좋았는데 투자를 했다고요?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또 원오크라는 회사는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런 결정 뒤에 숨어있는 뭐랄까 전략적인 의미는 뭘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공개된 SEC 제출 서류, 그 13F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특히 포트폴리오 변화는 그들의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되곤 하죠. 맞아요. 특히 이번 건은 말씀하신 대로 벤슨의 기존 투자 성향하고는 좀 달라 보여서 더 면밀히 살펴볼 가치가 있겠네요. 기술주 좋아하던 곳이 왜 에너지 인프라, 그것도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에 이 질문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했는지부터 볼까요? 네. 벤슨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지난 3분기에 원오크, 티커 심볼 OK 이 주식을 73,875주 매입했습니다. 7만 주가 넘게 샀군요.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전체 규모에 비하면?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한 1.8% 정도? 아주 큰 비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포지션이라는 점이에요. 아, 새로 산 거다. 그렇죠. 이전 분기 보고서에는 없던 종목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메인 목록에 올려온 거죠. 당연히 상위 5개 보유 종목 리스트에는 없고요. 새로운 포지션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조금 사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험 삼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3F 보고서라는 걸 내잖아요. 네, 그 보유 현황 보고서요. 네, 그게 특정 시점의 스냅샷 같은 건데 이번 건은 3분기 동안 매수한 내용이 최근 보고서에 잡힌 거죠.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랑 아예 없던 종목을 새로 사는 건 좀 무게감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후자는 보통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하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섰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히 이거 한번 사볼까 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긴 70억 원이면 그냥 사보기엔 큰 돈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없던 주식을 새로 편입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신호다. 그럼 그 이유를 알려면 역시 원오크라는 회사를 좀 알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에너지 인프라라고만 하니까 좀 막연한데? 원오크는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에서 미드스트림이라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미드스트림. 중간이라는 뜻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에너지 산업을 아주 크게 보면요. 땅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캐내는 단계를 업스트림, 그리고 그걸 정제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단계를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네. 미드스트림은 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사이에서 생산된 자원을 운송하고 처리하고 또 저장하는 말 그대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이에요. 원오크가 바로 이 역할에 특화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를 캐는 곳에서 정유소나 도시가스 회사 같은 곳까지 이어주는 그런 파이프라인 같은 걸 운영하는 회사군요. 정확합니다. 주로 천연가스를 생산지에서 모으고 수집, 또 거기 섞인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하고 처리, 필요할 때 쓰려고 보관하고 저장, 파이프라인으로 필요한 곳까지 보내주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천연가스를 처리하다 보면 액체 상태 탄화수소가 나오거든요. 이걸 천연가스 액화물, NGL이라고 부릅니다. NGL이요? 네, Natural Gas Liquids. 이 NGL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사업도 꽤 크게 하고 있어요. 활동하는 지역은 주로 미국 중부 대륙하고 로키 산맥 지역이고요. NGL.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LPG 같은 건가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NGL 안에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우리가 캠핑 가서 쓰거나 가정용으로 쓰는 LPG,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이 바로 그 프로판하고 부탄이죠. 아하. 원호구는 천연가스에서 이런 NGL 혼합물을 뽑아낸 다음에
분별 증류, 프랙셔네이션이라는 공정을 거쳐요. 그래서 에탄, 프로판, 부탄처럼 각각 따로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딱 분리해내는 시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인프라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냥 천연가스 모으는 집결 파이프라인 길이만 해도 17,500마일이 넘는다고 해요. 17,500마일이요? 잠깐만요. 계산해보면 거의 28,000km인데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광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 사업은 꽤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주가는 부진했다고 하였잖아요. 혹시 실적도 같이 안 좋았던 건가요? 바로 그게 이번 투자를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주가랑 실제 회사 실적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다는 거죠. 괴리요. 네. 일단 최근 12개월, 그러니까 TTM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이 28억 달러, 순이익은 31억 달러나 돼요. 규모가 상당하죠. 네, 엄청나네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69.09달러였는데 이게 1년 전이랑 비교하면 29%나 떨어진 가격이에요. 29% 하락이요. 와, 네,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는 1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 흐름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안 좋았던 거죠. 정말이네요. 그런데 실적은 괜찮았다고요? 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세에 도였어요. 가장 최근 분기인 2025년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요. 순이익이 8억 5,30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분기보다 9% 늘어난 겁니다. 오, 순이익이 9% 증가?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조정 이비타예요. 이비타예요. 네.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같은 걸 빼기 전 이익인데 보통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볼 때 많이 쓰는 지표거든요. 특히 워노크처럼 초기에 인프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한테는 이 이비타가 중요해요. 그렇죠. 감가상각비가 클 테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조정 이비타가 2분기에 약 2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2%나 급증한 거예요. 22%나요? 잠깐만요. 주가는 1년 새 29% 떨어졌는데 분기이익은 22%가 늘었다고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죠? 주로 원오크가 사업하는 핵심 지역, 아까 말씀드린 중부대륙하고 로키 산맥 지역에서 천연가스 생산 자체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오크가 처리하고 운송해야 하는 물동량 자체가 늘어난 거죠. 아, 처리량이 늘어서? 네, 미드스트림 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파이프라인 이용로처럼 물동량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이 꽤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실어 나르느냐가 실적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회사에서도 2025년 전체 조정 이비타 목표치를 80억 달러에서 84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잡으면서 꽤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배당금인데요. 연간 4.11달러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어요. 연간 4.1달러. 현재 주가 대비하면 배당 수익률이 꽤 높겠는데요. 네, 계산해보면 거의 6%에 육박합니다. 6% 배당 수익률? 와, 굉장히 높은데요. 게다가 실적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럼 벤스는 이 주가 하락을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고 본 걸까요? 그렇죠. 펀더멘탈, 그러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은 좋은데 주가만 싸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어 금리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심리 위축 또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을 수 있지만 회사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특히나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면서 높은 배당까지 주고 있다. 이 점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어떻게 보면 약간 가치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시 벤슨이라는 투자사의 큰 그림 안에서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 네. 이번에 원오크를 사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 5개 보유 종목을 보면 금 ETF인 GLD, 그리고 알파벳, GOGL, 마이크로소프트, MSFT, 엔비디아, 아마존, AMAGN이거든요. 네. 딱 봐도 기술주 아니면 금이죠. 맞아요. 전형적인 기술주,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인데 여기에 갑자기 전통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원오크가 딱 들어간 모양새예요. 정말 성격이 다른 자산이 추가된 건데 이 조합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역시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인 것 같아요. 다각화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네,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장 기본이죠. 특정 섹터, 여기서는 기술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위험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상관관계가 낮은 다른 종류의 자산을 편입하는 전략입니다. 아, 기술주랑 에너지 인프라 주식은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술주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에너지는 계속 써야 하니까 필수적인 에너지 운송 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자산을 좀 섞어 놓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그러니까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분산 효과군요. 하긴 기술주들이 워낙 오르내림이 크긴 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아까 계속 강조했던 배당 수익률이에요. 아, 6%짜리 배당. 네, 벤슨 포트폴리오 상위에 있는 기술주들은 대부분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회사들이잖아요. 미래의 회사가 엄청 커져서 주가가 많이 오를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주더라도 아주 조금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네, 배당보다는 성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원호크는 거의 6%에 달하는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수익, 인컴,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의미라 커요. 따라서 벤슨 입장에서는 기존 포트폴리오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더해서 원호크를 통해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랄까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기술주로는 높은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원호크의 높은 배당으로 안정적인 수입도 얻겠다. 이런 이중 전략이군요. 이제 좀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술주와 귀금속 위주로 투자하던 벤슨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최근 1년간 주가는 크게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익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또 6%라는 아주 높은 배당을 주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 원호키에 540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을 신규 투자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기술주 중심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하는 다각화 효과와 더불어 원호크의 높은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수익 추구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가치주 혹은 배당주 성격의 투자를 추가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마침 원호크의 다음 실적 발표가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저희는 벤슨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약간은 의외의 투자 결정, 원호크 매수 소식을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540만 달러 투자라는 구체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에너지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미드스트림 기업 원호크의 역할, 그리고 기술주 1세기던 포트폴리오에 이런 변화를 준 이유가 무엇일지 그 배경까지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 또 투자 아이디어로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 투자가 단순히 벤슨이라는 한 투자 회사의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일 뿐일까? 아니면 혹시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를 운송하는 이런 인프라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어쩌면 특정 시점에는 더 부각될 수도 있다는 좀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아,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전통 에너지 인프라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죠.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나 순탄치 않을 수도 있고 그 과도기 동안에는 이런 기존의 탄탄한 에너지 인프라가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벤슨은 그런 좀 더 장기적인 관점까지 고려해서 이런 투자를 결정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투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생각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에너지 전환 시대의 전통 인프라 가치라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투자 이야기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